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 들어서 날씨가 조금 다시 추워지고 있는데 항상 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구 부동산에 있어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부동산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꼽거든요. 바로 이제 교통과 학군이라는 측면이죠. 그 중에서도 교통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교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늘상 타고 다니는 지하철 정도가 있겠지만 종류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과 그리고 도시철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광역교통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그런 큰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철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 대구 내에서 다니는 뭐 지하철 혹은 지상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중에는 우리가 무엇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지하철이라고 하는 요소는 분명하게 큰 호재는 맞지만 우리가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이 광역교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구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대구 경부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한 지역만으로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가 좀 더 힘을 합쳐가지고 뭐 예산을 따낸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효율성을 높여가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진행이 되었던 게 뭐냐면은 이 대구공항을 좀 이전하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군위와 의성 사이에 이제 이전이 확정되었던 거고요. 이 진행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뭐 옮겨가는 것 자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사는 대구에 현재 가장 초점이 맞춰진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왜 옮겼느냐? 물론 이제 개개인적으로 공공항 이전해서 고도 제한을 좀 풀고 개발을 함으로써 대구 시내에서 조금 더 발전을 이뤄내자, 뭐 이런 취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가 힘을 좀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얻어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북적으로도 좀 유동인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인프라 같은 것들이 더 확충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생긴 거고요. 이러한 대구 경부 통합 신공항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쨌든 확정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대구 경부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구 경부 특별광역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도시 간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조금 우위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뭐 부산이라든지 광주 이런 곳들도 각자 경남 혹은 전라도 지역에서 이 광역화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만의 또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거대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의 방향성이다 정도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얘기들은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공청회에서도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자, 경제나 사회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가 2030년까지는 증가하고 그리고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2020년대부터 인구가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철도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한 가지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 협력하여 지방 광역권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광역교통 네트워크 중심으로 균형 발전 거점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 경기 수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알겠어요. 뭐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이제 광역교통 같은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방에서도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도시 경쟁력들을 다른 거점들에게도 조금씩 더 확보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방 4대 광역권을 모두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 연계 협력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대도시 혹은 거점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주변에
좀 상생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을 깔겠다라는 게 취지인 거죠. 대한민국 전체적인 방향성 혹은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역교통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 자료가 광역교통 2030이라는 자료였거든요. 2019년 말에 발표된 자료였습니다. 자, 초록색 같은 거는 이 도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빨간색 선들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가장 큰 것이 이제 대구권 광역철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를 대도시 거점으로 해가지고 주변 도시들과 연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구미 지역으로 하나 뻗쳐 있고요. 이 광역교통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경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생활권 자체는 거의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딱히 더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바라볼 만한 요소는 아닌 건데, 요거의 확장성을 우리가 좀 바라봐 줘야 되는 거겠죠. 자, 확장성이라고 했을 때 이 광역교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자, 김천까지 좀 확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광역교통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각자의 역할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겁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역교통이 지나는 서대구역 혹은 대구역 그리고 동대구역 주변으로 해서 주거단지들이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이어지는 경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측면보다는 일자리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이라고 했을 때는 이 대구권 광역교통을 첫 번째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교통이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더 초점 맞춰볼 수 있는 게 공항이 이전되는 곳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군위 의성 지역으로 지금 가기로 했잖아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요쯤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교통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될 거냐면 대구 경북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하나의 방향성으로만 한번 잡아보자면, 자, 공항이 이전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교통은 어떻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대구역에서부터 군위까지 뭐 그냥 군위 일성 지역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대충 한번 그려봤어요. 이런 식의 대구 경북선이 나오게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인 거죠. 이게 시작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어떤 식으로 이 경북 도시들은 좀 이어보려고 하는 상황이냐면, 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장천면 지역에 동구미역을 하나 진짜 조금만 더 돌려가지고, 자, 요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순환선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영천 그리고 서경주 포항까지 또 한번 이어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의 현실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잠시 우리가 접어두고 방향성만 보자면 어쨌든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대구 경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도시들과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에 녹여서 좀 해석할 수가 있을까, 자, 요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광역교통이 지나는 거점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서대구역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역. 자, 그리고 이제 동대구역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지역이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주거단지들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각자 지역에서 KTX가 지나는 곳들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구역 자체도 KTX는 지나는 곳은 아니지만 일반 철도로서 기능을 잘 하는 곳이니까 요 세 군데 지역이 어쨌든 거점이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거 단지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대체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거단지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대구역 주변에도 지금 엄청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 입주를 한 이안센트럴지도 있고요. 뭐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라든지 아니면 더샵 디오엘로 이런 것들이 또 신축 아파트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여기 수동구라고 표현하는 더샵 디어엘로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분양한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 발맞춰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게 시남 뉴타운이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은 많지만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으로 보자면은 올바른 방향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역 주변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태평로 일대, 고성동 일대 개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원 힐스테이트 대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도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좀 흔들리고 있지만은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입지적인 요소들이 또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요직은 중구인데 주거 단지들이 많이 없던 상황에서 동인동 일대가 또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이쪽에서도 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대구역 주변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평리동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자, 1에서 7구역까지 있는 상황이고, 건너편은 반도 유보라센터 이런 것들이 서구청과 또 학군이 괜찮기 때문에 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요소들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연계되고 있는 도시철도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곳은 여기 대구역이죠. 대구역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이런 1호선 라인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부가 되고요. 아무튼 여기 주변에는 대부분 상권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반월당 주변은 아직까지는 주거 단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옆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청라 언덕역 주변이라거나 혹은 경대병원역, 대봉동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명덕역, 요 정도까지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대구역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이런 라인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대구역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 범어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게 뭐냐면 여기 수성구민운동장역부터 여기 동대구역, 그리고 이시아폴리스까지 엑스코선을 좀 이어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요런 라인에 또 연결성이 부여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부터 여기 MBC 내거리가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범어역, 그리고 수성구민 운동장역, 지금 이 정도로만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엑소코선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대구에서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교통과 2호선 라인이 만나는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범어역 일대가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반월당역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거 중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청라 언덕역이 그래도 또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대구역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와영로 라인이 하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화두였던 게 트램 사업을 했을 때 어디로 좀 트램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었거든요. 자, 죽전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두류역으로 가느냐의 싸움에서 용역 결과는 두류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대구역과 가장 가까우면서 이 2호선에 대한 연결성이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가장 타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류역 그리고 나중에는 안진항역까지 좀 이어지는 노선이 용역 결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 중심은 이제 여기 두류역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없다가 좀 연결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범어역 일대의 개발,
범어역이라거나 두류역 일대의 개발이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하게 되겠고요. 범어역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사실 너무 비싸죠. 예. 수성 범어 W 그리고 수성 두산 위브 제니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들, 안 그래도 이 학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요소들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또 뒤처질 만한 요소는 분명하게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두류역 일대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는 있는 거겠죠. 자, 대장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이 두류역 자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장타운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분양도 많이 이루어졌었죠. 시청에 들어오는 감삼역에 두류 센트럴비 더 시티라는 것도 있고, 지금 푸르지오 확정되어 있고, 이편한 세상 이미 거의 다 지어졌죠. 자, 그리고 서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좀 움직임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삼성 그린비 이런 것들도 입지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광역교통 사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시철도를 이런 부분들과 연계시킨다면은 우리에게도 좀 부동산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흐름이게 되는 건데, 우리 대구권에서 좀 기억해야 될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권 광역교통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구미나 혹은 경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연결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구나, 퍼져나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주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각자 광역교통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주거단지들이 어디에 잘 형성되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좀 초점 맞출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서대구역, 대구역, 그리고 동대구역이라고 했을 때 각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2호선과 연결되는 곳은 어디일까 라고 한다면은 이 범어역과 두류역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아파트들을 잡는다면은 나중에 있어서는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얼마를 또 벌었느냐의 측면보다는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충분히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냐, 자, 그런 것들, 즉 입지를 먼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입지라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실패하는 경우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